네, 신농사직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분석팀의 김민지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농업에 관한 어떤 정보를 준비했는지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신농사직설 오늘의 주제는요. 방금 보신 것처럼 내가 키운 작물의 기능성 성분은입니다. 요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 주제가 더욱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현 시점에서 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분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기능성 성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최근 다양한 연령층에 거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19와 미세먼지와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을 검색하거나 찾는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구매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서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기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내가 키운 작물에 대한 신뢰성과 차별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농식품 분석팀에서는 이 농산물의 기능성 분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국내 유일 농업 분야 종합 분석 기관으로서 예. 국가 연구기관, 농산업체, 농업인, 민원인들이 좋은 품질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분석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농산물의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입증하고 우수한 자원 발굴을 위해서 유전자원 기능성 성분 스크리닝을 분석 지원을 통해서 국내 우수한 농산물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의 발전과 이에 관련된 농산업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식품의 기능성 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를 먼저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기능성 성분 분석의 역할이 어떤 것일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발간한 2019년 기능성 식품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6년 3조 5천억 원에서 2018년 4조 4천억 원으로 24% 성장했고요. 2019년에는 4조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연평균 7%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 시장의 증가율은 소비자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성 성분 분석은 농산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 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기능성 식품 시장 규모의 양적, 질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네. 요즘 워낙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식품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 표시 광고에 대한 식품 표시 광고법이 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인 건가요? 네, 그동안 일반 식품에서는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기능성 원료를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식품에는 직접적인 표시 대신에 유용성 표시만 가능했지만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혼돈을 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일반 식품에서도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도록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기준을 마련한 식품 표시 광고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용된 인삼 등 29품목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고시가 제정되는 즉시 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용성 표시라는 그런 애매한 표현이 좀 소비자들에게 좀 안 좋은 정보를 오히려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네.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게 되면 어떤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무분별한 광고나 허위 사실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네. 농식품 구매 시에 원료의 사용 유무를 정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능성 농식품을 구매할 때 좀 참고해 볼 만한 공식적인 자료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능성 농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기능성 농식품 자원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품 소재의 기능성 안정성 정보, 원료 규격, 제품화 시장, 기능성 식품 특허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는 또 국산 종자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연구 개발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는데 이건 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네, 농촌진흥성에서는 기능성 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가하는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4년도부터 기능성 농산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강 등 166작목에 대해서 면역기능, 항비만, 항당뇨 등의 기능성 효능 관련 정보 2,369건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는데요. 관련 홈페이지인 농식품 올바로에서 기능성 소재 탐색을 검색하시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올바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 기능성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기능성 성분 분석 기관으로서 또 그에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분석 가능한 기능성 성분의 종류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재단에서는 현재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캡시노이드와 네. 그 고추와 당근, 토마토의 붉은 기능성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그다음 기능성 다당류인 올리고당,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류, 무기물 이런 종류를 분석 가능하고요. 또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다이어트 성분으로 알려진 식이섬유, 열매류의 수용성 색소인 안토시아닌 등의 분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하고 있는 성분 중에 22성분이 재단에서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다양한 성분 중에서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카로티노이드의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보니까 붉은 색소 성분이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분석 서비스인가요? 네, 지난해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에서 고추의 기능성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를 분석을 위해서 예. 재단에 자체적으로 분석법을 확립하였습니다. 예.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카로티노이드는 산소와 빛에 민감한 불안정한 성분으로서 분석 또한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재단에서는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축출 방법을 찾아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카로티노이드를 분석하는 공인된 기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카로티노이드를 분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석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농식품 분석팀으로 이 카로티노이드 성분 분석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이 기능성 성분 분석 의뢰는 누가 하고 또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기능성 성분은 농업을 연구하는 정부의 연구기관, 지자체 연구소, 민간 농산업체, 대학교, 농업인들이 의뢰를 맡기게 됩니다. 의뢰하는 방법으로는 농업기술실용화재나 종합분석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분석을 원하시는 항목의 작물 수와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셔서 온라인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뽑은 후에 작성하셔서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 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의뢰하신 작물마다 각기 가지고 있는 기능성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의뢰 전에 전문가인 연구원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면 분석을 진행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농가에서는 우리 농산물들을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그쵸. 있는지, 어떤 예. 성분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고하셔서 내가 키운 작물의 기능성 성분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 분석팀에 분석 의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 농식품 분석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잘 살린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한 농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해봤거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삼성농원 대표 김은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우리 농산물의 효능을 살려서 이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 기능성 가공품을 개발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양파를 개발했는데 양파는 껍질은 좋은데 예. 껍질은 버리고 가정에서는 하얀 내용물만 먹습니다. 저는 그 양파의 껍질에 들어있는 유효한 성분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추출해 기능성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자색 양파를 숙성 발효시키면 퀘르세틴 함량이 높아지는데요. 숙성 발효된 양파 원액에 산양삼, 홍삼, 천궁, 인진, 구기자, 복령, 당귀, 숙주황 등을 넣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제품화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파 안에 있는 그 하얀 내용물이 아니라 양파 껍질에 있는 성분을 지금 주목을 하셨는데 그 기능성 성분이 바로 퀘르세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성분이군요. 자, 이름이 참 어려운데요. 어떤 기능성 성분인 건가요?
네, 그 퀘르세틴은 양파와 메밀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 중의 하나로 플라보이노이드 계열의 성분입니다. 퀘르세틴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이 연구 보고된 성분입니다. 네, 뭐 양파가 항산화에 좋다 이런 게 뭐 이 퀘르세틴 성분 때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해 주셨듯이 퀘르세틴이 정말 좋은 기능성 성분이지만 이 상품화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뭐 정확한 신뢰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네, 그 원광보건대학교 교수님과 발효 숙성 적양파즙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퀘르세틴을 분석하는 기관을 조사해봤지만 기능성 성분을 분석할 만한 공인된 분석기관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터넷을 통해 실용화재단에서 퀘르세틴 분석 서비스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농산업체 기관은 50%의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렴한 수수료로 좋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토대로 제품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은 기능성 가공품의 개발 또 출시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처음에는 기능성 가공품 개발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능성 양파 가공품을 만들게 되신 특별한 이유 또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귀농을 했을 때는 당뇨가 좀 심했습니다. 예. 양파가 당뇨에 좋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에 양파를 재배하기 시작했고요. 재배하면서 즙으로 가공도 하고 만약에 안 팔리면 내가 먹지 않은 단순한 생각에 시작을 했습니다. 의외로 저도 몸이 좋아지고 고객들도 몸이 좋아졌는지 재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양파 기능성 성분에 대해 연구하고 제품 개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개발을 했지만 이런 기능성 가공품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많아 홍보가 시급한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직접 느끼신 부분이 있으니까 더 신뢰가 갈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좀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의 가공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모르는 분이 많아서 홍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양파 기능성 가공품의 매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물인 양파에서 퀘르세틴 함량을 높이기 위해 2차 가공으로서 제품을 발효, 숙성을 했습니다. 식품에서 다양한 가공 방법이 있지만 제가 발효와 숙성을 선택한 이유는 인위적인 화학 작용 없이 자연적으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이처럼 기능성 가공품은 생산자가 기능성 성분을 높이려는 노력과 실제로 기능성 함량이 원물보다 높다는 점이 매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 원물 양파에 함량되어 있는 퀘르세틴 성분보다 지금 2차 가공을 통해서 그 성분을 더 극대화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농가소득 증대에도 분명 좀 도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양파를 연구하고 개발하여 제품으로 승화시키면 분명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제값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홍보하면 더욱 잘 팔리게 되고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더 잘 돼서 농가소득 향상에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실까요? 양파를 숙성하고 발효시킨 원액에 흑염소 성분을 더해서 스틱 형태의 제품을 만들 계획도 있습니다. 맛있게 부담 없이 마시는 흑염소 한 마리 스틱, 또 군뱅이 스틱을 만들고 지역에 있는 흑염소 농가, 군뱅이 농가들과 상생하면서 양파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입니다. 네, 뭐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지금 꿈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파 기능성 성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화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전화 연결했던 농가처럼 이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지금 들으셨다시피 기능성 성분이 기존에 있지만 가공을 통해서 더욱더 좀 극대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기능성 성분 분석에 대한 필요성과 전망 어떻게 지금 보시나요, 박사님? 네, 최근 농산물의 트렌드가 기능 성분에서 항산화, 항암 등의 건강 관련 성분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능성 성분 표시 제도가 활성화되며 기능성 높은 재배 작물을 하는 농가들의 확대와 이에 따른 소비 촉진 그리고 기능성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의 식품 산업 업계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이 수요량도 기능성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뭐 이게 농산물뿐만 아니라 요즘 트렌드가 진짜 다양한 부분에서 기능성에 대한 그렇죠. 관심이 높은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저희 바르는 화장품에서도 성분 분석 굉장히 또 네네. 소비자분들이 중요시하기 시작했잖아요. 앞으로 아마 이 농산물 쪽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분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도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좀 보다 나은 기능성 성분 분석을 위해서 현재 좀 어떤 노력을 또 하고 계세요? 네, 기능성 성분 분석은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은 물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능성 성분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기중 정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단에서는 기능성 성분 분석 정립을 위해서 농산물마다 최적의 분석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농산물마다 각각 갖고 있는 성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기준을 갖고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네. 좀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속해 계신 농식품 분석팀이 추진하고 있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일들로는 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네, 농식품 분석팀에서는 기능성 성분 업무를 작년부터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수박, 토마토와 같은 기능성 성분인 라이콘펜과 녹황 채소의 기능성 성분인 루테인의 분석법을 확립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후에는 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마다 보다 쉽게 기능성 성분을 의뢰하실 수 있도록 통합 기능성 분석 서비스를 개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각 지역별 특화 작목의 기능성 성분 분석 지원으로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나중에는 이제 소비자분들도 좀 쉽게 좀 찾아볼 수 있게끔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능성 성분 분석 패키지를 네. 통해서 내가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 어떠한 성분을 할 것인지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농업인분들에게도 좋지만 소비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우리 농산물의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능성 성분 분석 열심히 좀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좀 계획하시는 일도 잘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농사직설 농식품 기능성 성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